화려한 도시의 네온 사인이 일렁이는 금요일 밤 9시. 서울의 번화가는 예전과 다른 기묘한 정적 속에 잠겨 젊은 발길이 잦아들었습니다. 북적여야 할 동네 호프집들은 이제 텅 빈 테이블만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거리에는 오직 배달 오토바이의 급한 엔진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27살의 평범한 직장인 김민수 씨는 시끄러운 술자리 대신 자신의 작지만 아늑한 자취방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의 차가운 빛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왁자지껄한 건배 소리가 아닌 편의점에서 공수해온 수입 맥주 한 캔과 넷플릭스 영화 한 편으로 달래기로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서울에서만 400여 곳의 외식업체가 문을 닫았고 그중 절반이 넘는 곳이 서민들의 쉼터였던 호프집이었습니다. 기성세대는 이런 현상을 청년들의 열정 부족이라 비난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는 철저히 계산된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오늘 김민수의 금요일 밤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 세대가 왜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는지 8가지 경제학 법칙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법칙인 기회비용은 민수가 술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시간, 금전적 가치, 그리고 내일의 컨디션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금요일 밤 술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왕복 교통비와 비싼 안주값, 그리고 다음날의 극심한 숙취라는 막대한 보이지 않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민수는 5만 원을 술값으로 지불하는 대신 그 돈을 저축하거나 자기 개발에 투자하여 미래에 더 큰 효용을 얻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매몰 비용의 오류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미 투자된 인간관계 유지 비용에 미련을 두지 않고 현재의 개인적 행복에만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어색한 모임이라도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억지로 참석했지만 이제 청년들은 즐겁지 않은 시간의 낭비를 단호하게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인맥 관리를 위해 쏟았던 감정 노동과 시간들이 결국 자신의 삶을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술자리의 첫 잔은 매우 달콤하지만 잔이 거듭될수록 그 즐거움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첫 잔의 시원함 이후 이어지는 무의미한 잡담과 억지 건배사는 민수에게 더 이상 어떠한 추가적인 행복이나 정서적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집에서 혼자 즐기는 고요한 휴식은 매 순간이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되기에 한계 효용 관점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인 정보의 비대칭성은 SNS 속 타인의 화려한 금요일과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며 느끼는 심리적 타격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민수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연출된 힙한 장소의 사진보다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는 가장 솔직하고 편안한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텅 빈 호프집을 지키는 사장님 박진수 씨는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라는 고정 비용의 파도 속에서 사라진 손님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변화는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거시 경제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이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필연적인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인 대체 효과는 고가의 오프라인 유흥이 저렴하고 고품질인 디지털 콘텐츠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반드시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야 했지만 이제는 침대 위에서 전 세계의 영화와 드라마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5만 원이 넘는 술집 계산서와 단돈 10,000원대의 OTT 구독료 사이에서 청년들은 지갑을 지키면서도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영리한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민수에게 거실의 대형 화면과 편안한 파자마는 그 어떤 화려한 라운지바의 인테리어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닌 대체제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네트워크 효과는 물리적 거리가 아닌 취향을 중심으로 재편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민수는 동네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무의미한 대화를 나누는 대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과 완벽히 취향이 같은 이들과 소통합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디지털 세상 속에서 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도 소속감을 충족시키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손실 회피 편향으로 청년들이 불확실한 즐거움보다는 확실하게 보장된 자신의 휴식 시간을 잃지 않으려는 심리를 반영합니다. 나갔을 때 즐거울 확률이 50%라면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쉴 때 얻는 100%의 확실한 평온함을 선택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민수에게 금요일 밤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며 이를 검증되지 않은 술자리에 베팅하기보다 자신을 위해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여덟 번째, 부의 외부 효과는
공공장소에서 겪어야 하는 소음, 담배 연기, 취객과의 시비 등 원치 않는 부정적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이나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스트레스를 받느니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나만의 요새에서 안식을 찾는 쪽을 택한 것이죠. 민수의 방은 그 누구의 방에도 허용되지 않는 완벽한 무균 상태의 휴식처이며 여기서 그는 세상이 주는 피로감을 비로소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8가지 법칙은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켜 청년들의 발길을 집안으로 잡아끄는 강력한 중력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호프집 운영을 고집하던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박진수 사장님은 손님들이 왜 더 이상 안주의 맛과 서비스에 반응하지 않는지 의문을 갖지만 문제는 맛이 아니라 소비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입니다. 이제 시장은 집에서 즐기는 술인 홈술과 혼술을 겨냥한 밀키트와 프리미엄 주류 시장으로 급격하게 재편되며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매대는 이미 거대한 술집으로 변모했고 민수와 같은 청년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은 사치를 쇼핑하며 만족을 얻습니다. 민수는 이제 더 이상 금요일 밤에 집에 혼자 있는 자신을 보며 외롭다거나 뒤처진다고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선택이며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경제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청년 세대의 당당한 선언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투입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2가지 평행 우주 속의 김민수를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인 선택지 A는 매주 금요일 밤에 유혹을 뿌리치고 오로지 자기 개발과 성장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길입니다. 민수는 친구들의 술자리 호출 메시지를 뒤로 한 채 스탠드 불빛 아래서 전공 서적을 펼치고 미래를 위한 자격증 공부에 몰두합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이 행위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저축의 본질이며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여 미래에 더 큰 자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선택지 A를 택한 민수의 통장에는 3천만 원의 목돈이 쌓였고 연봉은 이전보다 700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갔지만 거울 속에는 화려한 청춘의 추억 대신 조금은 지친 기색의 성실한 직장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선택지 B는 매주 금요일 밤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어울리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웃음꽃을 피우는 평범한 청춘의 길입니다. 민수는 차가운 맥주 한 잔과 함께 직장 상사의 뒷담화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하며 밤을 보냅니다. 비록 통장의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이지만 그의 스마트폰 갤러리에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수만 장의 즐거운 사진들이 보물처럼 쌓여갑니다. 2년 후 선택지 B의 민수는 승진이나 목돈 마련에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어려울 때 언제든 달려와 줄 든든한 인적 자본을 얻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2가지 선택 사이에서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감히 단정짓지 못하며 이는 개인의 시간 선호율에 따른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청년들은 당장의 확실한 행복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미래의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절약을 선택하게 됩니다. 민수는 매주 금요일 밤마다 이 거대한 철학적 갈림길 위에서 고민하며 자신의 삶을 어떤 색깔로 채워나갈지 치열하게 자문합니다. 호프집 사장님 박진수 씨 역시 청년들의 이러한 고민을 이해하기에 이제는 단순히 술을 파는 공간 이상의 가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춘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과거보다 훨씬 무거워진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금요일 밤은 더 이상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한 처절한 투쟁의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무너지지 않기 위한 감정적 완충 시간입니다. 심화되는 취업난과 치솟는 물가 속에서 청년들이 선택한 집콕은 어쩌면 사회가 강요한 가장 슬픈 경제적 최적화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리스크 헤징 수단으로 삼는 민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시대 청년들의 보편적인 초상화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민수는 이제 스스로가 인생의 경영자가 되어 자신의 매몰 비용과 기회 비용을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2년 뒤의 민수는 오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지 우리는 그의 고독한 금요일 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민수의 고립을 외로움 경제의 출현으로 정의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소비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과거에는 누군가와 함께여야만 소비가 발생했지만 이제는 혼자일 때 오히려 더 정교하고
개인화된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민수가 구독하는 명상 앱이나 혼자 즐기는 고가의 취미 용품들은 타인과의 관계 대신 자신과의 대화에 투자하는 현대적 소비의 단면입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세상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외부의 인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이 된 것입니다. 금요일 밤의 정적은 누군가에게는 단절로 보일지 모르나 민수에게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롯이 자신의 가치를 탐색하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청년들이 술자리에 거창한 안주 대신 편의점의 작은 디저트나 수입 맥주를 선택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확실한 행복을 사는 스몰 럭셔리 전략입니다. 90년대의 폭압적인 회식 문화가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개인의 취향과 선호가 존중받는 파편화된 개인주의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민수의 세대는 효율성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으며 감정적인 소모가 큰 의미 없는 관계를 과감히 다이어트하는 관계의 미니멀리즘을 실천합니다. 번화가의 비싼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가게들이 떠난 자리에는 이제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공유 주방이나 무인 점포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불금의 정의는 바뀌어 퇴근 후 상사의 눈치를 보며 술잔을 기울이는 대신 칼퇴근 후 운동이나 취미를 즐기는 것이 대세입니다. 서열과 위계가 지배하던 술 문화로부터의 해방은 청년들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학적 메뉴 비용 관점에서 볼 때 모임의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맞추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이미 청년들에게는 큰 심리적 비용으로 다가옵니다. 민수는 10명의 얕은 지인보다 마음이 통하는 1명의 친구와 나누는 짧은 메신저 대화에서 더 큰 정서적 자산의 안정성을 느낍니다. 그는 때때로 창밖의 화려한 불빛을 보며 과거의 낭만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곧 자신의 안정된 통장 잔고를 보며 선택의 정당성을 확인합니다.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의 독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민수는 의도적으로 디지털 디톡스와 고립을 병행합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보이지 않는 재화는 현대 경제에서 가장 구하기 힘들고 비싼 상품이 되었으며 민수는 그것을 집안에서 무료로 생산합니다. 배달 플랫폼의 발달은 민수의 방을 세상의 모든 맛과 연결해주지만 역설적으로 그를 물리적 세상으로부터 더욱 견고하게 격리시킵니다. 인간관계의 플랫폼화는 감정의 깊이를 얕게 만들었을지 모르나 연결의 편리함과 거절의 자유라는 전례 없는 경제적 효용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인류가 맞이할 새로운 삶의 표준, 뉴노멀인지는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민수의 금요일 밤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장 현대적이고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집단 속에 섞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7살 직장인 김민수의 금요일 밤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항해하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경제학은 더 이상 차가운 도표와 숫자들의 나열이 아니라 청년들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휘두르는 가장 날카로운 방패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타인의 웃음에 장단을 맞추는 것보다 고요한 방 안에서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정의됩니다. 과거의 유령 같은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인 포모포모, 증후군은 이제 혼자여서 느끼는 즐거움인 조모조모라는 새로운 문화적 코드로 대체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개인들이 모여 형성하는 이 거대한 자발적 고립의 파도는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시장의 형태를 근본부터 뒤흔들며 재편하고 있습니다. 번화가의 화려함이 조금씩 빛을 잃어가는 모습은 슬픈 퇴보가 아니라 각자의 집이라는 작은 우주가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민수의 세대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심리적 만족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효율성을 갖춘 역사상 가장 영리한 소비자이자 생활인들입니다. 매 순간 기회비용을 계산하고 매몰 비용을 경계하는 그들의 치열함은 불안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 본능적으로 습득한 생존을 위한 지혜입니다. 차가운 맥주 한 캔과 영화 한 편으로 완성되는 소박한 행복은 그 어떤 거창한 파티보다도 민수의 영혼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채워줍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민수도, 현재의 유대를 위해 지갑을 여는 민수도 각자의 경제적 논리 안에서 모두 옳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금요일 밤이 어떠한 형태인지 비난하거나 평가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그 선택 속에 담긴 개인의 고뇌를 존중해야 합니다. 디지털로 연결된 세상은 물리적 거리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혼자서도 온전할 수 있는 강력한 독립의 도구들을 선사했습니다.
경제학적 법칙들이 증명하듯 가장 효율적인 행복은 타인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만족 지점에서 탄생합니다. 외롭다는 감정을 독립적이다라는 자부심으로 치환해낸 청년들의 심리적 승리는 무너져가는 전통적 공동체 위에서 피어난 새로운 희망입니다. 이제 민수는 깊은 잠에 들 준비를 하며 내일 아침 숙취 없는 맑은 정신으로 맞이할 오롯한 자신의 주말을 설레는 마음으로 상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방에서 자신만의 금요일 밤을 설계하고 있을 수많은 김민수들에게 우리는 따뜻한 응원과 지지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행복 함수를 스스로 정의해 나가는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경제적 실천입니다. 금요일 밤 9시 불 꺼진 거리와 대조적으로 환하게 불이 켜진 수만 개의 창문들은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명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금요일은 안녕한가요? 당신의 방에서 시작되는 이 고요하고도 위대한 혁명이 당신의 삶을 가장 합리적이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